안녕 친구들. 아까 이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방송이 녹음이 소리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이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 들어갈게요. 자, 신석기 시대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신석기 시대 암사동 마을로 가볼 거예요. 암사동에 살던 신석기 사람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집이 생기고 가족이 생겼다. 이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었다. 이웃이 늘어나고 마을도 점점 커졌다. 떠돌이 생활은 이제 그만. 귀여운 아가랑 행복하게 살 거야. 이제 달라진 세상이에요. 1만 년 전쯤이 되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기후가 지금과 거의 비슷해졌어요. 한반도 기후도 달라져 자연 환경도 많이 변했죠. 숲도 따뜻한 지방에서 사는 나무와 풀로 바뀌고 숲과 강가, 동물들도 바뀌었어요.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큰 동물 대신에 작은 동물이 많아지고 물고기와 조개류도 많아졌죠. 환경이 바뀌자 사람들의 생활도 점차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신석기라고 불러요. 한반도에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신석기 사람들은 숲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무들과 갖가지 열매들을 보았어요. 또 사슴이나 멧돼지, 늑대, 너구리, 오소리 같은 작은 동물들도 보았죠. 그 중에서 신석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도토리, 밤 같은 열매였어요. 신석기 사람들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도토리가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식량으로 제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도토리를 모았어요. 신석기 사람들은 동굴을 벗어나 먹을 것이 많고 물을 구하기도 쉬운 강가나 해안가에 작은 움집을 짓기 시작했지요. 이제는 주변에 먹을 것들이 많아지자 자주 이사를 갈 필요가 없었어요. 해안가에 집을 지은 신석기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바다로 나가 조개를 잡고 해안가에 모여 잡은 조개를 실컷 먹었답니다. 이렇게 잡아도 넘치는 조개와 굴이 있었고요. 잠수부가 잡아온 소라와 전복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석기의 대표 음식은 바로 이런 도토리였대요. 신석기 사람들에게 도토리는 탄수화물을 보충해주는 중요한 음식이었대요. 신석기 사람들은 떫은 맛이 나는 도토리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일단 도토리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담가두고 물을 몇 번 갈아주면 떫은 맛은 금방 사라지게 된대요. 떫은 맛을 뺀 도토리 가루는 그냥 먹기도 하고 물을 부어 불에 익혀 먹기도 했을 것이래나 뭐래나. 자, 이렇게 신석기인들은 지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다 거의 이렇게 끝에 어디 끝에 강가나 해안가 이러한 지방에 몰려서 살고 있어요. 흩어져서 살고 있죠. 신석기 사람들에게 바다는 식량 창고와 같아요. 조개류 외에도 크고 작은 물고기가 신석기 사람들을 유혹하죠. 신석기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로 해요. 하지만 뗀석기로는 재빠른 물고기를 잡는 데는 이젠 한계가 있어요. 좀 더 정교하고 날카로운 도구가 필요해요. 그동안은 단순히 돌을 깨트려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돌을 갈판에 갈아요. 그랬더니 끝은 훨씬 날카로워지고 표면은 훨씬 부드러워지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신석기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도구들을 만들어요. 창 끝에 붙이는 돌촉을 날카롭게 다듬어 훨씬 강력한 창을 만들었고 화살 끝에 붙이는 화살촉도 갈판에 갈아 정교하게 만들어요. 낚시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죠. 돌과 뼈를 결합한 낚싯바늘에 미끼를 묶어 바닷속에 들이워 두면 보이지 않던 물고기까지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도구로는 한 번에 한 마리밖에 잡을 수 없지만 이렇게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물줄을 매단 그물을
잡고 펼치면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었죠. 이렇게 사냥 도구가 많아지자 용감한 몇몇 사람들은 훨씬 먼 곳까지 배를 타고 가서 고래나 상어를 잡는 경우도 있었어요. 도구가 발달하면서 신석기 사람들은 훨씬 다양한 먹을거리를 얻게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용감해졌겠죠? 자, 이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게 되었어요. 신석기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니 일정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해마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필요한 열매나 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식물의 씨앗을 받아 가까운 곳에 심어서 기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신석기 사람들은 어떤 식물을 기르면 좋을지 찾기 시작했어요. 신석기 사람들은 채집 생활을 오래 한 덕분에 식물에 관해서는 전문가였어요. 신석기 사람들은 먼저 조, 수수, 피 등을 심기로 하고 움집 근처의 땅에 불을 질렀죠. 씨앗이 잘 자라도록 잡풀을 없애기 위해서였어요. 불을 꺼지자 돌보습이나 뿔갱이로 흙 밑에 있는 나무 뿌리나 돌을 골라냈어요. 그러고 나서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기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해서 신석기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신석기 사람들은 이때부터 집에서 짐승을 기르기도 했어요. 가장 먼저 기른 동물이 무엇일까요? 개와 멧돼지였대요. 우연히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개, 멧돼지 등이 와서 사람들이 먹다 남긴 뼈다귀와 집 근처에 가꾸던 농작물을 먹고 가는 것이 보였어요. 한두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개와 멧돼지를 우리에 가둬 집에서 기르기로 했죠. 이제는 힘들게 짐승을 잡으러 다닐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신석기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면서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신석기 시대의 곡식 요리하는 방법을 보면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그릇에 담고 물을 넣어 끓여서 죽처럼 만들거나 시루를 이용해 쪄먹기도 하고 신석기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이에요. 갈판과 갈돌 보이죠? 이 갈판과 갈돌 그리고 빗살이 있다고 해서 빗살무늬 토기 그쵸? 그리고 이 활비비라고 해서 이러한 것도 있었고요. 구멍을 뚫거나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한 것이라고 해요. 여기로 구멍을 뚫거나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이렇게 비벼서 불을 피우는 거. 그리고 여기 반달돌칼은 이걸 뭐라고 설명? 신석기 후기부터 손에 잡기 좋은 크기의 반달돌칼이 나오는데요.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보통 알기는 아까처럼 조, 수수 같은 팥 같은 밭농사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 수수나 조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알갱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삭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밭농사가 아니고 이 반달독화는 좀 논농사에 쓰이는 벼이삭을 이렇게 싹둑싹둑 이렇게 자르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후기부터 손에 이렇게 나타나는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에 주로 쓰이는 유물이에요. 자, 그리고 신석기 그래서 만약에 신석기 반달돌칼 선생님 반달돌칼이 정 따지자면 신석기예요, 청동기예요 라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시험 문제에서는 반달돌칼은 청동기 유물로 우리가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신석기 사람들과 살았던 동물들은 가장 많은 것이 개와 멧돼지였고 그 다음으로는 양과 염소, 말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음식을 저장하는 이제 그릇, 토기도 나오게 되겠죠. 신석기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담아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졌어요. 처음에 돌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다가 강가나 해안가에 있는 부드러운 흙으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그릇을 토기라고 불러요. 토기는 신석기 사람들의
대표적인 발명품으로 신석기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어요. 톡에 음식을 담아 오래 저장하고 보관하여 앞으로의 생활을 미리 계획하고 닥쳐올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토기를 사용하면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어요. 이전에는 음식을 직접 불에 굽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릇에 담아 찌고 삶고 끓이는 조리법들이 생겼거든요. 뜨거운 국물을 진짜요? 토기에 담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나연양. 그렇게 되었어요. 자, 신석기 사람들이 만든 토기는 윗부분이 넓고 아랫부분이 뾰족한 독특한 모양이에요. 우리 이 모양 다들 알고 있죠? 이 모양은 우리 신석기 시대의 빗살 무늬가 새겨져 있는 이 모양, 이 토기를 뭐라고 부르죠, 나연양? 빗살무늬 톡이에요. 무슨 토기요? 빗살무늬 톡이요. 네, 맞아요. 빗살무늬 톡이요. 무슨 토기요? 빗살. 네, 빗살무늬 토기죠. 토기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반죽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서 무늬를 그날처럼요? 새기고 말리고 구워 이렇게 완성이 된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요? 질문은 네, 질문이요. 저걸 만들 때 뭘로 만드나요? 아, 톡이라는 것은 흑토자를 써요. 그럼 뭘로 만들까요? 흙이요. 네, 맞아요. 흑으로 흙을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나요? 예, 흙을 자 이렇게 진흙이나 모래나 이러한 것들을 조개가루나 돌가루를 섞어서 반죽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토기의 모양은 모두가 같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모양이 보는 것처럼 다 다르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신석기 사람들이 옹기종기 움집을 짓고 사는 마을이 이제 되었어요. 신석기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일정한 무리들이 함께 사는 마을이 이루어졌어요. 한 마을에 15에서 20집 정도 모여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어머니와 형제 관계인 친척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신석기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신사회. 씨족 사회라고 부른답니다. 씨족 사회에서는 마을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마을의 연장자,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의논을 하고 해결을 해왔다고 해요. 자, 잠깐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움집의 내부에는 움집 안쪽의 바닥은 땅보다 한 50에서 100cm 정도 낮았다고 해요. 집 가운데는 불 피울 자리를 만들어 놓아 음식을 만들거나 집을 따뜻하게 할 사용을 한 여기 화로라는 것이 이렇게 여기에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여기 가축도 기르고 한 마을을 이루게 되죠. 저도 집에 살고 싶어요. 그래요? 신석기 사람들도 문화가 있을까요? 자,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자연을 섬기는 신석기 마을. 누구를 만날까?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 놀라운 손재주를 가진 조각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신석기 마을 사람들이 여유로워졌다. 사냥이 없는 날이면 말린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몸을 치장할 장신구를 만들었어요. 난 선사시대 예술가. 내가 만든 작품을 구경해볼까? 와, 이제 신석기인들도 생활의 여유에서 나오는 멋이 있나봐요. 고래 사냥을 떠난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마을 한가운데 불을 붙이고 용감한 사람들을 환영할 준비를 했어요. 이들이 잡아온 고래는 마을 모두 먹고 남을 만큼 컸어요. 남은 고기는 말려서 오래도록 보관했다가 먹을 수도 있었죠. 오늘만큼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쁨에 춤을 출 것 같아요. 이런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멋진 장신구를 달고 나왔어요. 조가비로 만든 팔찌도 하고 조개 껍데기를 끈으로 이은 발찌나 목걸이도 했죠. 조개로 이렇게 멋진 장신구를 만들다니 신석기 사람들은 타고난 손재주가 있었나 봐요. 한번 패션을 볼까요? 멋쟁이를 위한 장신구들이에요. 여러 가지 목걸이,
와, 뼈로 만든 뒷꽂이래요. 머리 뒤에 꽂아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했대요. 머리 모양도 다양하게 바꾸었나 봐요. 아, 여기 있네요. 오늘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비녀 같은 건가 봐요. 그쵸? 여기 보면 짐승의 송곳니로 만든 발찌도 있고요.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팔찌도 있어요. 멋쟁이 옷을 만드는 도구들인데요. 이게 바로 가락바퀴예요. 우리 친구들, 가락바퀴에 막대를 꽂은 다음 삼껍질에서 뽑은 섬유를 막대기에 감아 회전을 이렇게 돌돌돌돌 회전시키면 섬유가 꼬여 실이 된답니다. 그렇게 뼈로 만든 바늘과 바늘통도 보이죠? 바늘은 사슴뼈나 생선뼈 등을 가늘게 다듬은 다음 끝부분에 구멍을 뚫어 실을 꿰어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바늘은 뼈로 만든 바늘통에 보관을 하였대요. 신석기들이 꽤나 지혜로웠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죠? 자연을 우르릉 쾅쾅.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굵은 빗줄기가 퍼붓기 시작했어요. 움집으로 흘러들어온 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움집이 무너진 곳도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계속되는 청둥 번개로 두려움에 떨어요. 다음날 비가 잦아들자 사람들이 우두머리 집 앞으로 모여들어요. 지난 밤을 모두가 무사히 넘겼는지 살폈어요. 안타깝게도 마을 청년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네요.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을 의논해요. 신석기 사람들은 조그만 자연의 변화에도 예민했어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식량의 원천이 바로 자연이기 때문이지요. 신석기 사람들은 자연의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자연의 위대한 힘이 있다고 믿어요. 하늘과 땅, 산이나 바다, 나무 등 물에 신비한 영혼이 있어서 비를 내리거나 바람이 불게 하고 먹을 것도 내려준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신석기 사람들은 이런 자연신에 비를 그만 내리게 해달라고, 마을을 지켜달라고 빌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신과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 장소를 따로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는 절차도 갖추지요. 신석기 사람들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똑같이 산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머리를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으로 향하게 묻었고, 또 살았을 때 사용했던 돌도끼나 돌칼을 넣고 먹을 음식도 토기에 담아 함께 묻었대요. 이런 장례 의식은 마을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치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남은 가족을 위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었어요. 이렇게 뼈를 묻은 동널이라는 동널 무덤이에요.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 삼촌리의 신석기 시대 집터에서 항아리가 발견되었어요. 이 항아리는 뼈 조각들이 담겨 있어서 널로 사용된 항아리라는 것이 밝혀졌지요. 신석기 사람들은 집안에 이런 동널 무덤을 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자, 신석기 시대인들의 가면을 닮은 조개 껍데기, 또 사람들은 어떤 조각품들이 있었을까요? 사람 얼굴을 한 조각품, 동물 머리 조각품들이 있네요. 뭐 같나요? 뒤에 거 이거는 돼지 같기도 하고, 돼지 코? 얘는 늑대나 뭐 개? 강아지? 얘는 오리나 새? 같은 조각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얘는 여인의 조각품이에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여인은 함경북도 청진시 농포동에서 발견된 조각품이고, 몸체만 있는 여인은 울산광역시 신암리에서 발견된 조각품이에요. 신석기 사람들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농사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풍요를 상징하는 여인의 조각품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 신석기까지 모두 배워봤어요. 자, 우리 나연양, 가영양, 네. 오늘의 신석기, 구석기 우리 첫 인류 책을 읽어보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짜잔! 시피. 이것에 누구일까요? 히읗, 미음, 시옷, 피읍, 이응, 시옷은 호모 사피언스, 즉 슬기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잘 본 사람은 맞췄을 수도 있어요. 전 못 맞췄지만 아까님.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둘째 딸 김가영이고요. 자, 장난꾸러기 가영양. 오늘에서 어떤 걸 느꼈나요? 오늘은 오늘은 여기서 흙으로 토기를 만들었다고 이런 거랑 그리고 그 신석기 때 자연의 신한테 우리 이 마을을 지켜달라고 막 이런 걸 들었어요.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런 신앙을 빌었던 것이 기억에 남았나요? 그리고 저도 신한테 빌어보면 한번 될까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신석기인들의 신앙생활. 오늘은 그렇게 신석기인들의 생활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자, 네, 구석기 시대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는 우리 역사의 시작을 했으니 다음에는 첫나라 고조선에 대해서 시작을 또 해보고요. 이어서 해보고 오늘은 우리 친구들도 수고가 많았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500년 뒤에 봅시다.